여러분들 2주차 1교시에서 2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전단 강도 정수를 구하는 방법을 지금 실험 방법에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험 어떤 시험이냐, 삼축 압축 시험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첫 시간에 CU 시험이라면 C는 아까 뭐랬습니다. 암밀, 구속시에 비구속시 또는 이 뒤에 U는 뭐였어? 전단시에 전단시의 전단의 조건 하에서 그때 배수냐 비배수냐를 지금 따지는 조건입니다. CU 시험은 뭐냐면 CU는 암밀입니다. 암밀. 구속시킨 상태에서 암밀을 시키면 처음에 어떻게 되죠? 암밀을 시키게 되면 유시 비구속 압축시험. 여기 한번 보세요. 적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유 테스트는 단기간 사면, 산에 가면 산을 깎아놨죠, 그죠? 거기 사면 형성된 겁니다. 사면, 기초, 옹벽, 굴착 안정 가중 조건에서 유유 테스트를 합니다. 비배수 조건이죠. 그 다음에 CD 테스트는 암밀 배수되는 거죠. C 값이. D는 전단 시의 배수 조건이에요. 장기간 사면, 기초, 옹벽, 굴착 안정 배수 조건입니다. CU 테스트는 뭐냐? 암밀 구속에서 암밀 시키는 거죠. C. 그 다음에 전단 시에 비배수 시키는 거죠. 비배수 시키되 토공 안정, 과잉간격 수압 측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시험은 CD 시험 대신에 사용되어진다. 왜냐하면 CD 시험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과잉간격 수압측을 천천히 하중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CU에서 CD 시험의 결과를 우리는 돌출합니다. UC는 뭐냐? 구속 안 하죠. 그 다음에 C는 압축을 가하는 거죠. 그죠? 전단시 압축 가하는 거죠. 단기 안정. 이 시험은 3축 압축 시험보다 수행에 있어서 저렴하다. 여러분은 콘크리트 1축 압축 시험할 때의 행태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그림을 그리는 터널에서 어떤 형태냐, 배수 조건과 비배수 조건. 모든 구조물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배수 조건과 비배수 조건을 따릅니다. 배수 조건, 비배수 조건은 무엇의 두 원인이었죠? 주 지배 요소가 제하 속도와 여기는 제하를 여기 I입니다. 이거 제가 잘못 썼습니다. 제하 속도가 터널 굴착 속도보다 과잉간격수 배수 속도가 훨씬 빠르면 배수 조건이죠, 그죠? 당연히. 그러니까 모두 구조물이 다 똑같습니다. 이게 파일을 항탈을 해서 기초를 형성할 때도 마찬가지. 밑에 집안이 아주 안 좋은 점성토라고 합시다. 세립토인 점토라고 합시다. 그거는 하중을 가하자마자 과잉간격수 바로 생깁니다. 그런데 바로 빠집니까, 물이? 간격수 소산이 안 일어나죠. 그래서 그때는 비배수 조건 하에서 하십니다. 모든 구조물은 이 조건들을만 이해를 하게 되면 다 적용하게 되십니다. 그때 따라 무엇이 변하죠? 전단 강도 정수가 비배수 조건이냐 배수 조건이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죠? 여러분 앞에서 그 전단 강도 정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것 3축 압축 시험에서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예민비 그 여러분 기사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예민비라는 것은 예민하다 이 말이에요. sensitivity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민비는 비결한 시료가 있습니다. 비결한 시료 때 일축 압축 강도를 재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결한 시료를 해서 흐트러져서 다시 만들었어요. 다시 만들어가지고 그때 압축 강도를 재었어요. 그때 뭐냐면 비결한 시의 압축 강도와 괴란 압축 시 비결한 압축 강도에서 괴란 압축 강도를 나누었을 때 그때 B가 예민비입니다. 얼만큼 예민하냐?
결란시켰을 때 얼만큼 이게 이 원래 비결란시력 얼마나 예민하나 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 예민비입니다. 그래서 예민비가 클수록 클수록 압축 강도와 결란시로 압축 강도가 차이가 크다는 소리죠.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흐트러지게 조금만 힘을 딱 가해도 흐트러진다는 거죠. 예민비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크다는 것은 수치가 극도로 예민한 8에서 16 정도가 극도로 예민한 점토고 4에서 8은 예민한 점토고 1에서 4는 대부분 점토는 1에서 4입니다. 극도로 예민한 점토는 주로 어디서는 스칸디나비아 반도,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저쪽에 양산, 서해안 쪽 이런 쪽에는 극도로 예민한 점토 정도는 아니고 예민한 점토 4에서 8 정도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민비는 여러분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1초에 여러분들의 기사시험에 당락이 결정이 됩니다. 예민비. 아주 쉽죠, 그죠? 그 다음에 억력경로는 여러분, 억력경로는 뭐냐면 그냥 우리 역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을 어떻게, 억력도 하중을 처음에 주었을 때 원래 집안이 정지 상태죠, 그죠? 근데 우리가 구조물을 짓기 위해서 빌딩을, 롯데월드 같은 100층을 지었다. 그럼 1층 지을 때 이 집안이 어떻게 변했냐? 2층을 지을 때 어떻게 변해가느냐? 3층을 지을 때 어떻게, 100층을 지으니까 어떻게 변하더라?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억력경로입니다. 이 억력경로를 다 그래프로 표시 나중에 해서 이 구조물을 짓기 때문에 어떤 집안에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판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를 왜 하느냐? 그 이유는 만약에 중간에 문제가 생길 때 어느 부분에 와서 지금 이 정도까지 이 선의 억력경도 여기까지 왔을 때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보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억력경로를 우리는 조사를 합니다.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컸을 때 만약에 잘 되었으면 중간에 무슨 계기가 돼서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잘 됐느냐, 무엇이 나쁘고. 그 다음 간극수학계수는 우리 일축압축에 1차원에서는 뭐랬습니다. 하중을 가만치 밑에서 가인간극수압이 그대로 그 하중만큼 발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3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방성이죠, 그죠? 이방성입니다. 이방성인데 각 방향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 방향에 따라 다른 것도 이 구조 상태와 축차응력과의 관계에서 그때 일어나는 가인간극수압을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는 3차원입니다. 3차원을 다닐 때 가인간극수압 처음 구속압을 델타 시그마 3를 양방향에서 세 방향에서 가했을 때 일어나는 가인간극 델타 U3입니다. 그 다음 축차응력을 가했을 때 P 오버 A 다시가 이때의 가인간극수의 델타 U1입니다. 왜 1축이기 때문에 이게 1축이죠, 그죠? 이 위로 이렇게 제가 다시 표시해 드릴게요. 이게 3축이고 여기 1축이라고 그냥 가정을 낸 겁니다. 가정. 그죠? 가정을 낸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써도 됩니다. 나중에 나는 3축을 가라고 쓰겠다. 1축을 나라고 쓰겠다.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하는 법칙이니까. 그게 사인 컨벤션이죠. 부호 규약이라죠. 자, 그러면 이걸 합해보면 여러분, 자, 첫 번째 안밀 구속 시에 소일 스케일은 부피 감소했다는 뭐냐? 간극 속에 공간이 감소했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안밀 때 시그마, 이건 뭐냐? 안밀 때 부피입니다. 원래 부피에다가 과잉간극수압 유용력이죠, 그죠? 구속의 유용력입니다. 유용력의 그때 부피 변화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오른쪽에 CV VV만큼 일어났습니다. VV에 델타 U3만큼 가인간극수압이 생깁니다. 이걸 어떻게 구하냐? 자, CS는
등방이라고 우리는 등방성으로 가정하죠. 그죠? 지금 등방성 유효 응력 정분 하에 있는 솔 스켈레톤의 압축이라고 봅니다. C에서 이 흙 자체의 압축을 이야기합니다. 흙을 전체라고 봅니다. 지금 솔 스켈레톤이라고 딱 그 알맹이 그걸 이야기하는 게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전체 통을 틀어서 솔 스켈레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CS라고 원래 부피에다가 이제 구속력이죠. 유용력이죠. 유용력이 돼야지 부피 변화가 일어났다는 말은 뭐냐. 가인감각수압이 중간에 사이사이에 있는 가인감각수압이 빠져나갔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게 CV법이에요. CV는 뭐예요? 등방성 압축 정분하에 있는 간극 유체의 압축입니다. 유체 압축이고 VV는 그 간극이죠. 그죠? 간극. 그 다음에 델타 유저. 간극에는 뭐 있으면 간극에는 물하고 공기가 있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걸 구할 때는 포화 상태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간극 유체의 유체라고 합니다. 간극 안에 모든 게 물로 채워져 있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그때 과잉 간극 수압이 델타 유설입니다. 그러면 이게 CV, MV 델타 유, MV는 N은 간극률이죠. 그죠? 간극률은 뭐예요? 전체 부피 분의 간극 부피지. 그죠? 간극 부피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또 잊어버렸겠죠. 그죠? 전단 시제, 전단 파괴 시에 소일 스케이트 부피에서 감소는 간극 공간의 부피. 당연하죠. 그죠? 이 시에서 같이 표현됩니다. 암밀 플러스 그 다음에 흙 내 간극 수압이 뭐 이런 쭉 있는데 이 보면 그 다음에 이게 1차원 경우는 여러분들 뭐 그냥 넘어가 이거 지금 1차원 관계가 소일 스케이트인가 이것도 똑같은 의미인데 여러분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한번 숙지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응력과 변행률은 어떻게 얻어야 되는가 직접 전단 시험에서는 앞에서 설명 다 했습니다. 뭐 쿨럼 법칙에서 설명 다 했어요. 수직응력, 전단응력을 구하고 수직응력 때는 변행률을 구하고 그때에 대한 최적 변행률을 구하고 전단응력의 전단 변행률을 구한다는 이걸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삼축 압축 시험도 암밀 구속 시험 때 이거죠. 그죠? 시그마 A 축이죠. 요거는 삼축 횡으로 옆에 반경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그마 2와 시그마 3가 똑같이 그죠? 그 다음 전단응력 축 방향이죠. 축 방향 응력을 이야기하는 시그마 3. 왜냐면 시그마 3가 여기도 다 가해지죠. 그래서 시그마 1을 가해주면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3가 축장력이죠. 그죠? 그다음 최적 변형률 여러분 다 이거 측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전단 변형률 시그마 입실론 마이너스 시그마 입실론 A 마이너스 입실론 축 방향 마이너스 반경 방향의 변형률이네. 2 오브 3입니다. 전단은 있다는 것만 그 정도만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이까지는 여러분이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 원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기사시험에는 이 정도까지 어려워서 나온다고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시험 한번 볼게요. 현장시험. 현장에서 직접 시험하셔야지 진짜 그 전단 강도 점수가 정확하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현장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그 전단 강도가 사실이죠. 그죠? 우리 지금까지는 그 전에 앞에까지는 실내 시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시험을 합니다. 현장 시험에는 콩간입 시험이 있습니다. 현장 콩간입 시험에 비배수 전단 강도는 점착력이죠. 점착력 콘 지수 마이너스 그 지수만 응력에다가 마이너스 나누기 NK 콘 요소의 관입 속도와 콘의 행상의 이 NK가 작아요. 요렇게 요건 소성 지수적이죠. 소성 지수 마이너스 이렇게 나온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그 다음에 콘 저항하고 마찰각이 어떻게 주어지냐 하는 것을 이분들이 이제 식을 발표한 거죠. 그 다음에 표준관입시험 나중에 기초가 집안조사 부분과 그 뒤에 현장 조사 결과를 이용하는 지지력과 치마량을 구할 때 더욱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관입시험 굉장히 많이 씁니다. 상호 관련 조립도 N치 타격을 주었을 때 그때가
몇 번을 주었느냐 하는 게 n치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 밀도는 여러분 배웠죠, 그죠? 조립돼서 내부 몰착과의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줍니다. 표준관임 시험은 세립토에 대해서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죠? 점토에서는 표준관임 시험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건 사실 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게 뭐야? 표준관임 시험치 n치에서 마이너스 나누기 8을 하면 1촉 압축 강도가 나온다. 이건 여러분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강도 정수는 나중에 뒤에서 배울 겁니다. 이 강도 정수는 뭐냐? 내가 하중을 올려놨다. 그럼 집안의 강도 정수가 자 하중을 위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안밀이 되겠죠. 그죠? 구속을 가했기 때문에 시간을 두면 이게 축착력으로 작용해서 안밀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입자끼리 가까워지죠. 그러면 입자측 증가되죠. 그러면 강도가 어떻게 되죠? 증가되죠. 그 증가율 정도를 헉 종류에 따른 강도 증가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점성도에서는 강도 증가율 0.2에서 0.3, 실토에서 0.3에서 0.45, 유기질토 또는 이토에서 0.25에서 0.4, 피토에서 0.35에서 0.5. 결국 뭡니까? 간극수압을 배출시킴으로 인해서 뭘 쓰냐? 집안을 계량하는 걸 이야기하죠. 그죠? 계량하는 거 보면 강도 증가제예요. 강도 증가입니다. 그 결국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전당 강도 정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당 강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모든 것을 전당 강도 우린 적으냐 참 지금 현 시점에 이 전당 강도로 내가 100층 빌딩을 지을 수 있냐 없냐 이런 걸 판단해야 돼. 그러면 지을 수 없다면 지방 계량을 해서 내가 얼마만큼 강도 정수를 증가시켜야 되느냐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지금까지 배운 전당 강도에서 다 도출됩니다. 그래서 전당 강도를 규정 실무에 재강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방학 동안 쉬었기 때문에 재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2주에 걸쳐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할 때도 이 전당 강도가 토질역학에서는 핵심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참 영상 강의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어렵지만은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대면 수업을 할 때 다시 여러분들이 저에게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질문도 해주시고 또 의문점이 있을 때는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지적해서 같이 대화하는 식으로 대화하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